추악이라고 하는 것도 추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인간이 자꾸만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아름다움의 정점에 가버리면 이제 우리가 심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점에 가게 되면 다시 심추로 넘어가거든요. 추악함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어떤 이 단행본 소식을 봤더니 그 서양에서도 뭐 추의 미학이라고 누가 그걸 번역을 했다고 해서 신문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서양에서도 이 추의 미학을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동양에서도 이제 그 추의 미학을 얘기를 하는데, 동양에서 추의 미학은 뭐냐면 사람이 자꾸 그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부귀영화라든지 아니면 입신양명을 위해서 자기가 조금씩 갖춘다는 거죠. 갖추면 갖출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좀 더 좀 가식적이 되고 자기의 본성이 숨겨지고 어떤 그 뭐 예를 들면 예를 많이 갖춰야 된다든지 아니면 더 높은 것을 위해서 내가 욕심을 부린다든지, 그래서 자기에게 자꾸 덧붙이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씩 이걸 벗어나야 된다. 다 벗은 상태가 뭐냐? 바로 이런 상태죠. 가장 추악한 그 형상들. 그러니까 그 추악한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자연에 이렇게 추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추 자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심추죠. 추를 말하자면 이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 추가 가지고 있는 본령이 뭐냐? 인간의 가장 최초의 모습, 오리지널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최초의 모습은 뭐냐? 이런 그 헐벗은 모습이죠. 주로 고목, 말라 비틀어진 나무라든지 말라버린 물이라든지 아주 그 추한 모습의 뭐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언뜻 보면 마치 그림이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좀 뭔가 훼손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냥 이대로 그린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추악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원형이 어딘가를 한번 유추하고 반추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작품이죠. 이것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말하자면 이 가치가 있는 귀중한 작품인데, 하여간 그 최대한의 추한 모습이 어떤 건가를 일부러 나타내려고 이런 모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하면 추할수록 아름답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이제 미학이 되는 거죠. 장시간 동양 미학의 대체적으로 테마가 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방식이 뭐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구체적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디지털 미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디지털이 그냥 컴퓨터라이즈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처럼 컴퓨터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식이고, 어떤 뭐 이념적인 거 주의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은 예술 내부의 용어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냐민이 아주 기념비적인 말을 했죠. 시각적인 것에서 촉각적인 것으로 사람의 지각이 바뀌어 나간다라고 하는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 좀 원론적인 거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다매체성,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학이고 미술이고 음악이고 이제 분과별로 예술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냥 디지털 예술이면 그 안에 문학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오만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혼합 작업을 하는 그 다매체성을 가지고 있고, 비선형성, 뭐 주어진 뭐 코스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상자가 자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쪽이 됐고, 상호작용성에서 감상자가 작품의 형태를 뭐 변형하거나 확장하거나 이런 그 여지까지 제공을 해주는 것이 디지털 미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특히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상호작용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 디지털 미학에서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기존의 전통 예술의 한계를 뛰어넘고 좀 더 새로운 방향, 좀 더 현대적인 방향, 좀 더 이 창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뭐 이런 구두선처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상호작용성인데요. 어떤 순수 예술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이제 포럼에 뭐 뒤에 차례에서 나오는 어떤 그 게임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에 보더라도 상호작용성을, 그러니까 다중 접속 온라인 게임 같은 거, 이게 상호작용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술가와 감상자가 기계를 통해서 말하자면 프로그램 속에서 서로 이런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 좀 디지털 미학의 좀 특징이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외람됩니다만 디지털 미학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만 제가 애초에 얘기했던 동양 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것과 패턴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 요소에 유념하면서 디지털 미학을 바라봤을 때 이러한 좀 결점이라고 그러면 어떤 가치적으로 폄하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취소한 게 어떨까 싶고 그냥 한계라든지 아니면 좀 문제점 이런 것으로 좀 생각하는 것들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프로그램이 저는 좀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여기 좀 사다리 타기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 가면 되는데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컴퓨터화된 예술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프로그램을 가져야죠. 이것이 뭐 알고리즘이든 뭐든 간에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사다리 타기 아니냐는 거죠. 자기는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고 여기저기를 제가 이 뒤에도 나오지만 찻잔 속에 유용한 파리와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트루먼 쇼라는 그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 세계에서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봤더니 말하자면 커다란 찻잔 속에 파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컴퓨터 예술, 디지털 미학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다매체성도 좋고 상호작용성도 좋지만 결국은 그 프로그램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지만 이니셔티브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동양예술, 동양미학에서 추구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리즘이 있고 아이콘과 코드의 조합관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인풋과 아웃풋이 거의 어떤 계산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냐면 이 신념이 있거든요. 신념. 그 그림을 보면 대나무 그림을 보면 이것은 절개다라고 하는 것은 신념인데 신념은 물론 디지털 미학에도 있죠. 디지털 예술도 있지만 근데 동양에서는 그 신념에 앞서서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면 동의라는 것이 있죠. 동의. 제가 이러한 그 알고리즘을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가 동의를 한 속에서 이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이데올로기를 자기가 신념을 갖고 누리는 거죠. 지속적으로. 창작하는 사람이든 감상을 하는 사람이든 아이콘과 코드에 굉장히 어떤 계산 컴퓨터적인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소통을 하고 있지만 만든 사람이든 감상하는 사람이든 철저하게 동의하에 신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디지털 미학 컴퓨터 예술 안에 신념은 있을 수 있지만 동의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 동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제를 과연 보여주느냐?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고 만약에 지금 디지털 미학은 이제 그 시작 단계고 더 많은 무궁무진한 세계가 더 펼쳐질 거라고 예측을 많이 하지만 과연 그 무궁무진한 세계들이 다 이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순환이니까요. 음양에 의해서 태극 보면은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 다리 차고 기우듯이 무슨 순환이니까 이 모든 부귀영화, 디지털 미학의 부귀영화, 컴퓨터 예술의 부귀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후대 사람들이 거꾸로 디지털 미학을 돌아보고 컴퓨터 예술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종언을 고했다. 제가 생각에는 그건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